승민은 여자들의 그런 말과 눈빛에 익숙했고 그 자신이 해야 할 적절한 대응이란 그저 살짝 미소 지으며 별다른 대꾸를 하지는 않는 것이란 걸 잘 알았다. 승민은 정비소에서 윤정을 처음 보았다.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점검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고 연휴를 앞두고 있었기에 정비소는 더욱 붐볐다. 승민 자신은 타이어를 교체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교체를 마치고 결제를 기다리다가 통화를 하며 서성이던 윤정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그것까지 갚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혼한 게 벌써 몇 달인데. 그 사람이 쓴 카드값을 갚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든 제 카드도 아니고 제가 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독촉하는 게 맞아요? 연체 당사자도 아닌데? 또 전화하시면 저 진짜 문제 삼을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승민은 자기도 모르게 윤정의 목소리에 이끌려 점점 더 다가갔다. 돌아서 있던 윤정의 모습 중 승민이 볼 수 있는 건 어깨를 넘는 긴 머리에 푸른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운전할 때 신는 용도로 보이는 흰색 캔버스화 뿐이었다. 화가 풀리지 않는지 윤정은 거친 숨을 내쉬다가 승민 쪽으로 급작스럽게 돌아섰고 너무 바짝 서 있던 승민의 가슴에 얼굴이 닿을락말락 부딪힐 뻔했다. 윤정이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고는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사과했고 승민은 괜찮다는 뜻으로 웃으며 살짝 턱을 내렸다. 두 번째는 패스트푸드점에서였다. 윤정은 주문한 메뉴를 기다리는 듯 카운터 앞에 서서 화장기 없는 얼굴로 초조한 기색을 하고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둘둘 말고 있었다. 키오스크로 가다가 윤정을 보게 된 승민은 주문을 고민하는 척하며 키오스크 앞에 서서 윤정을 흘끔거렸는데 윤정은 카운터와 창가에 앉아있는 10대 남자아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게임에 열중인 듯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는데 여느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 마침내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지 윤정이 카운터 위에 놓인 봉투를 향해 다가갔고 그때 승민은 막 버거 세트 메뉴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은 참이었다. 승민은 윤정이 아이 앞으로 가서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들 마음이 없는 아이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려 이만 가자는 눈빛을 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다. 아이는 성가신 듯 귀찮은 표정을 지었지만 별말 없이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나가는 윤정의 뒤를 따랐고 여전히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상태였다. 메뉴를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만 남은 상황에서 승민이 고개까지 돌려 윤정을 보느라 키오스크 화면이 초기화되자 승민의 뒤에서 볼멘 소리가 들려왔다. 아, 진짜 뭐야. 세 번째로 윤정을 본 건 주말 오후 동네 마트에서였다. 윤정은 마트 장바구니를 든 채 냉동 피자와 만두, 돈가스 등의 냉동 간편식들이 화려하게 들어찬 냉동고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승민은 윤정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 애쓰는 걸음을 살살 옮겨서 윤정이 바구니에 담은 것들을 스캔하듯 살폈다. 바구니에는 두부와 호박, 콩나물 같은 채소와 사과, 오렌지 같은 과일이 담겼는데 냉동고 앞에 서 있는 윤정은 먹어야 하는 것과 먹고 싶은 것 사이에서 고민 중이던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먹여야 하는 것과 잘 먹는 것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어쨌든 고민이 깊어서 승민의 존재는 윤정의 의식을 뚫고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승민과 윤정의 마지막 우연은 편의점 앞에서였다.
승민은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 초조하게 골목에서 주차 자리를 찾고 있다가 편의점에서 종종 걸음으로 나오는 윤정을 발견했다. 윤정의 손에는 페트병에 든 커피와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었는데 승민은 이번에야말로 윤정과의 거듭된 우연을 그저 우연으로 끝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핸들에 얹은 손, 그의 손목에 감겨있는 시계를 언뜻 보니 지금 서둘러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약속에 늦을 것 같았지만 승민은 여차하면 윤정이 가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 기세로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다 문득 힘을 뺀 건 윤정의 목적지가 분명 멀지 않으리란 예상 때문이었다. 커피와 김밥은 점심으로 먹으려는 것인 듯 했고 단출한 먹거리를 사는데 거리가 있는 편의점을 찾을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승민은 윤정이 가는 방향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핸들에 가슴을 바짝 붙이고 지켜보았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도 없이 시야를 가리지도 않아 승민은 윤정이 편의점 건너편 작은 카페와 옷수선집 그리고 폐업 후 비어있는 매장 등을 지나쳐 정체를 알기 어려운 가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다. 윤정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된 승민은 염려와는 달리 수월하게 주차를 하고 약속 장소를 향했다. 승민이 만나기로 한 상대는 출판사의 직원이었다. 승민으로서는 이런 만남이 처음은 아니지만 대체 어떤 책을 자신과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들어보는 게 나쁠 건 없다는 생각으로 되도록이면 얘기는 들어보는 편이었다. 진화생물학을 연구하는 승민은 요즘 들어 부쩍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다는 점, 그나마 사람들의 호기심을 많이 보이는 분야에 몸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준수한 외모에 언변이 뛰어나다는 점이 이유였는데 방송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유튜브 지식 콘텐츠 채널이 승민의 주력이었다. TV 방송이 촬영부터 번잡하고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싫어서 웬만하면 고사를 하는 편이라면 유튜브는 승민에게 TV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매체였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었어도 승민에게 유명세란 살면서 만끽하면 간혹 좋을 수도 있는 약간의 재미에 불과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고리즘을 통해 아는 사람들만 아는 분위기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 섭외까지는 그리 까다롭게 굴지 않는 편이었다. 하지만 점점 더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승민의 외모와 직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승민에게는 대중과학서를 함께 만들자는 출판사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터였다. 대중과학서라는 게 유튜브 지식 콘텐츠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으니 승민은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좋은 책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승민을 만나러 온 출판사 직원은 승민의 예상과는 달리 대학을 갓 졸업한 햇병아리 같지는 않았다. 승민과 할 수 있을 작업에 나름의 공을 들이고 있다는 표시로 보아도 될까 싶어 승민은 출판사 직원이 건네는 명함을 자세히 살폈다. 아, 팀장님이시구나. 승민은 만날 약속을 정할 때 이름만 듣고 직책은 새겨듣지 않은 걸 잠시 후회했다. 안식년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곧 승민이 여유가 있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있던 와중에 받은 전화여서 차분하게 낮은 목소리와는 어울리지 않게 이름이 정세롬이라는 것만 승민의 기억에 남았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정세롬 팀장은 승민을 만났다는 것 자체로 만족감이 큰 것처럼 보이는 표정을 유지했다. 교수님 영상 제가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제 영상을 여러 번씩이나요?
생물학도 어렵고 진화 생물학이란 게 흥미롭긴 해도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역시 교수님이라 그러신 건지 아니면 비주얼 때문에 더 집중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정 팀장은 말을 미묘하게 맺으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치켜떠서 승민을 슬쩍 보았다. 승민은 여자들의 그런 말과 눈빛에 익숙했고 그 자신이 해야 할 적절한 대응이란 그저 살짝 미소 지으며 별다른 대꾸를 하지는 않는 것이란 걸 잘 알았다. 끌려 들어갔다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었고 정색하거나 아예 모르는 척 하는 건 더 나빴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의외로 선을 긋고 벽을 세우는 미소에 대해 잘 읽었고 그걸 읽어내지 못하는 여자라면 어떤 대응도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 정 팀장은 대부분의 여자들에 속한 쪽이어서 승민은 큰 불편함 없이 승민이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정 팀장은 승민이 여자로서의 자신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승민의 관심이 어딘가 다른 데에 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챘다. 그게 다른 일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피곤하고 관심이 없어서 집중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평소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 승민이 내뱉는 말들의 덜그덕거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에 감탄하기도 했다. 사실 승민은 내내 윤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딱히 뭘 어떻게 하겠다는 작정까지야 할 수 없었지만 윤정이 사라져버린 그 문 속으로 따라가 보아야겠다는 데까지는 이미 결심이 다 있었다. 승민은 그 결심을 빨리 실행하고 싶어서 들썩이는 엉덩이를 주저앉히려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